안녕하세요. 저는 웹소설가인 이종기라고 합니다. 강의에 앞서 간략하게 제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책으로는 제이딘과 리벨리온을 출판했고, 웹소설로는 네이버 시리즈의 드라마 메이커라는 작품을 연재했습니다. 현재는 차기작 계약을 해서 작업 중에 있고요. 여러분, 웹소설에 대해 궁금한 게 많죠? 먼저 웹소설판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요즘 웹소설을 고등학생들이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웹소설가가 되고 싶은 학생분들도 많다고 알고 있고요. 웹소설은 흔히들 말하는 판타지, 현판, 로판, 무협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물론 다른 장르들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인기 있는 장르들은 이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웹소설은 생각보다 쓰기는 어렵지만 조금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작가로서 이름을 알릴 수 있습니다. 요즘 웹툰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나 혼자 레벨업, 전지적 독자 십전 같은 작품들이 원천 콘텐츠가 바로 웹소설이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A4 몇 장, 몇 천자로 쓴 이야기들이 수십억, 수백억을 불러온 산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세상이 많이 바뀐 겁니다. 2, 30만 원 버시던 분들이 지금은 카카오 페이지나 네이버에서 월 1억을 버는 작가님들이 되셨고요. 또 1년에 10억을 버는 작가님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 도서대여점과 만화방, 푸푸카페, 그리고 독자들이 직접 구입해서 사는 게 전부였는데 지금은 웹소설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카카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카카오, 네이버, 조아라, 문피아 외에도 리디부스나 원스토어, 그 외에 작은 사이트들이 되게 많이 생겼고요. 물론 한 작품이 히트를 해서 엄청나게 바로 한 달에 1억씩 벌고 2억씩 벌고 그렇게 되면 정말 좋죠. 그런데 그런 작가님들 솔직히 많이 없고요. 대신에 이런 식으로 꾸준히 작품을 쓰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작품을 쓴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체력과 의지도 많이 필요하고요. 몇 시간씩 앉아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면 많이 힘드시겠지만, 몇 시간씩 앉아서 글을 쓰고 머리를 생각을 하고 하는 건 체력적으로 많이 좀 지치거든요. 특히 생각을 한다는 게 힘듭니다. 누군가 가르쳐 주는 걸 듣고 필기를 하는 것보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장을 만들고 이야기를 써나간다는 거는 상당하게 체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안 될 확률도 있습니다. 사실 실패도 하거나 독자들 앞에 시달리거나 생각보다 힘겹게 글을 썼는데 돈이 좀 수익이 너무 적게 나왔거나 했을 때는 글을 또 쓰기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게 힘들죠.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글을 쓸 때만 해도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문해창 작가 같은 데 가거나 웹소설 같은 걸 연재하려고 해도 그땐 그런 공간도 없었고 지금처럼 문피아니, 조아라니 글을 쓸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작품 하나를 쓰면 이제 웹소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웹툰이나 영화, 드라마까지 이야기가 원천 스토리가 돼서 계속 판권을 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지적 독자 시점이나 재벌집 막내 아들, 닥터 최태수 같은 작품들도 지금 드라마화가 되거나 영화 판권이 팔렸고요. 재혼왕후나 하렘의 남자들 광고로 많이 보셨던 그 작품들도 지금 판권이 계속 팔렸고 드라마, 영화 제작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작가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노력을 하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직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글을 어떻게 쓰냐, 글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예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한테 기본적인 노하우,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에 대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강의 주제는 간단한 주제어를 중심으로 짜인 스토리를 소설 형식으로 쓰는 것을 제가 직접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떤 견본을 한번 되는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잡법에 관해서 단어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제가 글을 쓰면서 느꼈던 이런 형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토리. 사전적 의미는 다 있겠지만 저는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갈등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국어 시간에 배웠다시피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라는 게 있는데, 내적 갈등은 심리적 갈등, 주인공이 마음이 힘들다든지 이런 식으로 겪는 갈등이고, 외적 갈등은
상황이나 사건 때문에 겪는 갈등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적 때문에 고민을 해서 가고 싶은 대학에 가나 못 가나 하는 게 외적 갈등이면, 이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면 성적 때문에 내가 쌓아왔던 인생이 무너지는 건지, 아니면 뭐 정체성이라든지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다, 마음이 너무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런 부분을 내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이런 갈등이 불러오는 사건들로 인해 주인공들의 인생은 당연히 힘들어지겠죠. 이걸 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갈등과 위기를 겪으면서 주인공이 다 박살내 내가 최고다, 다 이길 거야 하고 이기거나, 혹은 아우 슈퍼 힘들어, 나 못해 먹겠어, 포기해버린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게 바로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시어를 활용해 짧고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제시어로 짧게 이야기를 좀 짜보려고 합니다. 일단 편의점에서 주인공이 열심히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마가 탈옥했다는 뉴스를 핸드폰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 깜짝 놀라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담배를 사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담배를 사는 사람의 인생차기가 바로 주인공이 방금 봤던 뉴스에 나오는 연쇄살인마인 겁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제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쓴 이 짧은 소설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 입시가 끝난 겨울 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좀 다가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등학생 분들이 대학 입시가 끝나면 보통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니까 독자들인 여러분들이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설명을 시작한 겁니다. 앞부분에. 그러니까 지금도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렇게 편의점에서 일을 하거나 동네에 있는 편의점을 많이 보셨을 거니까요. 동네의 작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며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였다. 당연히 등록금, 대학교 가기 위해서 등록금 벌려고 일하시는 분들 많겠죠? 오늘도 손님 없네, 개꿀이다. 이건 제 친구도 그렇고, 저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손님 없을 때마다 막 행복해 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런 초반에 나오는 문장들이나 문구들은 보시는 분들이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 되게 쉽게 쓰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생각한 대로 빨리 여러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쓴 거라서 좀 중언부언하긴 했는데, 조금 더 정돈된 글들을 보면 시작점 같은 경우는 되게 비슷합니다. 일상적인 부분들. 왜냐면 지하철 타고 가거나 학교에 출근을 하거나 일하러 가거나 그런 경우들을 보여주면서 감정이입을 하게 하는 거죠. 읽는 독자들이 처음에는. 그 다음에 12시가 넘어가면 손님이 없다. 겨울이라서 그런지 지나가는 행인도 드물었고 상가도 없는 한적한 길가에 위치한 편의점이었기에 나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다. 무려 시급이 주어지는 자유를. 아르바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을 안 하고 손님이 없을 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습니까? 돈은 또 돈대로 벌리고. 그런 식으로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하품을 하며 카운터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기사 하나가 내 시선을 끌었다. 계속 일상만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주인공이 뭔가 좀 특별한 일, 주인공 일상에서 특별한 상황이 생긴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뭔가 기사라 부분을 좀 썼습니다. 연쇄살인마 김대웅 감옥에서 탈출. 앞부분에서 이 문구를 쓴 건 앞부분에서 제게 주인공의 평온한 일상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복선 하나를 깐 거죠. 이게 연쇄살인마가 탈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달라지지 않습니까? 일상이나 지금 평온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문구를 딱 보게 된 겁니다. 그럼 뭔가 약간의 복선이 들어가는 게 되겠죠. 미친, 이게 뭐야? 연쇄살인마 탈출할 정도로 치안이 허술하다니 이게 나라냐? 라고 앞을 달고 있는데 이 편의점 문이 열렸다. 보통 심심한 사람들이 앞을 많이 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인공 캐릭터 성격 이런 식으로 시간을 때우거나 좀 루즈할 때 앞플이 좋은 건 압니다. 달면 안 되는데 캐릭터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디스 하나 주세요. 혜진 갈색 점퍼를 입고 낡은 스포츠 모자를 쓴 사내가 나에게 다가오고 손을 내밀었다. 이때는 특별한 묘사가 좀 필요합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다 아니까 묘사 많이 할 필요가 없는데 갑자기 연쇄살인마가 나타난 겁니다. 이거 누구나 봐도 이 애가 연쇄살인마인 걸 알겠지만 이런 느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묘사를.
예, 손님 5천 원 받았습니다. 처음에 주인공은 아무것도 모르고 단순하게 뭐 돈을 받고 계산합니다. 이거는 보통 편의점에서 일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돈을 받는 경우, 돈을 받아놓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얼마를 받았는지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게 시비를 거는 손님들이 있거든요. 그 돈을 줘놓고 뭐 얼마 돈 안 줬다 뭐 하면서 취객이나 밤에 오는 손님들은 이런 경우가 많아서 꼭 돈을 받는 경우는 이렇게 금액을 얘기하라고 그 점장이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 요즘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밤에는 5천 원을 받은 나는 담배와 함께 500원을 거슬러 주었다. 그런데 어라? 방금 인터넷에서 보았던 김대훈이 내 옆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주인공의 일상이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웹소설에서도 봐도 다른 웹소설에서도 이 정도 타이밍에서는 주인공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뭐 지금은 되게 단편이라 가지고 되게 이야기를 빨리 썼는데 보통 1화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 주인공이 갑자기 죽고 회귀를 한다든지 레벨업을 한다든지 특별한 능력이 생긴다든지 하는 식으로 주인공의 일상이 이제 드디어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건에 들어갑니다. 여기 다시 제가 쓴 글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기 겁에 질 나는 순간적으로 말을 더듬었다. 하지만 김대훈은 단발 잔돈을 받고 편의점을 나갔다. 뭐 알아채지 못해. 일단 김대훈 알아채지 못한 거죠. 여기서는 주인공이 착각을 한 걸 수도 있지만 김대훈은 그냥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김대훈은 주인공이 자신 알아본 걸 압니다. 하지만 그랬을 때 바로 알아보고 바로 뭐 잡았다든지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템포를 죽인 거죠. 이거는 왜냐면 독자들 여기까지 봤을 때는 김대훈이 바로 연쇄살인 그 주인공이 자신을 알아봤다고 생각할 거고 바로 어떻게 행동할 거 생각하는데 템포를 한번 뺍니다. 그 독자의 예상을 한번 빗나가게 한 거죠.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한숨을 쉬고 있는데 다시 덜컥 문이 열리더니 김대훈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다. 저벅저벅 매서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면 다가온 김대훈이 말했다. 너 나 알아봤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1화 말미에서 완전히 주인공은 다른 상황을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되게 평온하고 그냥 시간이나 죽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연쇄살인마가 등장을 했고 그냥 갔는 줄 알았는데 문을 열고 나갔던 살인마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게 사건이 본격적으로 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보통 1화에서 보통 요소설 1화든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좀 평온하던 일상을 겪던 주인공이 갑자기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 그러면 1화가 발단이라고 치면 2화는 전개가 되겠습니다. 전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들어온 살인마가 지금 주인공 바로 덮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살인마가 엎치락 뒤치락 싸우다가 간신히 편의점을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아까 말한 어떤 능력, 전직 야구 선수였다든지 아니면 뭐 수학적 계산을 잘해서 물건을 이용해서 뭐 살인마를 반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얘가 화학 같은 걸 잘해서 거기 있는 물건들을 조합해가지고 뭘 터트린다든지 이런 능력을 발휘해서 1차적으로 주인공 살인마한테 벗어나서 편의점 밖으로 도망치는 게 전개의 끝이 됩니다. 보통 다른 웹소설에서도 2화쯤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 국면 전환이 오게 됩니다. 근데 전개의 살인마와 이제 앞으로 다시 나올 위기의 살인마는 다른 인물이 됩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그냥 주인공을 죽이려고 했을 건데 전개에서 뭐 티격태격하면서 이 살인마도 분노라든지 조금 더 주인공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되죠. 그러면 위기에서는 어떻게 될 건가? 살인마가 계속 뒤쫓고 주인공은 이제 거리에서 좀 추격전을 벌입니다. 근데 밤중에 앞부분에 제가 얘기를 했죠. 사람이 없고 한적한 길가라고. 주인공은 도움을 청하고 싶지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뭐 경찰서도 없고 지나가는 행인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런 부분들에선 발단에 뭐 복선을 깔아놔야 됩니다. 그 발단에서 이런 게 써놓지 않으면 뭐 다시 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부분에 어떤 식으로 주인공의 무대 세팅을 잘못 해놓으면 좀 위기에서 허지부지하게 됩니다. 그 갑자기 뭐 편의점이 뭐 서울 한복판에 있어요. 강남 한복판에 지나가는 사람도 엄청 많고 뭐 경찰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뭐 편의점 밖으로 나가버리면 바로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대 설정도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격전이 벌어지면 무대가 넓어졌죠. 위기에서. 그러니까 3화 정도 되면은 그 보통 작은 공간이 아니라 주인공의 이름이 좀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작은 던전에서 싸우던 주인공이 이제 3화 정도 되면은 좀 중간 보스를 만나거나 또 만약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헌터물들 혹시 들을 보면 이게
3화 정도 되면은 주인공이 본격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던 누군가를 뭐 때려 눕힌다든지, 그리고 그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공 이름을 알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뭐 주인공을 실기하는 세력이나 주인공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주인공을 더 공격하던가 하겠죠. 그럼 이런 이야기를 토대로 보면 절정인, 타화 부분인 절정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주인공은 대신에 뭐 힘을 얻지만 더 난이도가 올라가고 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절정 부분에서는 주인공하고 살인마가 본격적인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왜냐? 이 살인마는 지금 너무 화가 났고 주인공 어떻게든 잡아 죽여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발단의 살인마와 지금 절정의 살인마는 이제 다른 인물이 됩니다. 이제 앞부분에 그냥 모르는 사람이었고 자기를 숨기려고 그냥 주인공을 죽이려고 하는데 절정 부분이 가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분노가 되면서 주인공하고 원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정 부분에서 또 이렇게 지금 보셨다시피 관계가 바뀝니다. 등장인물들과 주인공의 관계가.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3, 4화 정도 되면은 주인공이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거나, 물론 이게 또 긴 소설이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어느 정도 부분이 지나면 주인공하고 주변 인물들의 관계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전지도 독자 시점이나 나 혼자 레벨업 같은 작품들을 보면, 처음에는 주인공이 약한 걸 알고 주인공을 무시하거나, 뭐, 주인공이 비정규직인 걸 알고, 다른 등장인물들이 주인공에 대해서 별로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의 회차가 진행될수록 주인공의 능력이 이제 발현되고 사람들 앞에서 입지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센 명성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또 대리만족 얻게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이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부를 못하던 학생분이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교 등수에 이름이 올라가고 선생님도 알게 되고 주변 학생들도 이 학생을 인정해 줍니다. 못하다가 공부 잘하게 되는 학생을. 묘소설도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정에서는 이제 다시 제가 쓴 글로 돌아와서, 절정에서는 이제 마지막 대결이 벌어집니다. 물론 뭐 살인마한테 붙잡혀가지고 서로 칼을 치고 주먹을 찌르고 막 이렇게 싸움을 벌이다가 절정의 말미에 주인공이 칼에 찔립니다. 그러니까 절정에서는 되게 아슬아슬하고 재밌는 부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웹소설에서도 보면 4화나 5화마다 이렇게 에피소드가 정리가 되는데, 보통 이 에피소드 4화마다 5화마다 할 때 난이도가 달라지면서 주인공이 좀 더 힘든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이제 여태까지 싸웠던 기량이나 기술, 스킬 가지고 이 위기를 넘기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 그리고 다시 제 글로 돌아와서, 이렇게 편의점에 아르바이트한 주인공과 연쇄살인마가 싸웠다. 그리고 연쇄살인마의 칼에 찔렸다. 그 다음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결말에 나옵니다. 그 결말은 좀 마무리 짓는 단락이죠. 주인공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사용해서 연쇄살인마를 제압을 하거나, 아니면 그 연쇄살인마한테 결국 패배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결말에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재밌는 이야기를 보고 싶어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독자들도 마찬가지고 해피엔딩을 좋아하죠. 그러면 이 결말 부분에서는 바로 이 주인공이 자신이 가진 능력을 통해서 이 연쇄살인범을 붙잡고 승리하는 걸로 끝내는 게 보통 인기를 끄는 소설들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긴 웹소설들을 보면 5단계 정도로 나눠지는데, 에피소드 하나가 보통 5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액션씬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등장인물이 많거나 설정이 많거나 뭐 벌어지는 경우가 많으면 또 이 회차 길어지긴 하는데, 보통 5화 정도로 한 에피소드가 마무리 짓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왜냐면 이런 식으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을 되게 좋아하는 구조입니다. 보통 독자들이. 에피소드 5개 안에 끝날수록 사람들이 되게 그걸 재밌어하고 빨리빨리 전개가 빠르면서 다음 회차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랬을 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 맞춰서 에피소드를 한 5편 정도씩 써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장편을 써가지고 상도 받고 뭐 데뷔도 하고 돈도 많이 버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저의 주변에 그런 작가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은 반면에 그런 재능이 없고 꾸준히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기본기를 다 다져야 될 때는 이렇게 단편, 뭐 5편도 써보고 10편짜리 써보고 15편짜리도 써보고 하면서 기본기를 가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고 보시는 분들도 작가 꾸미신 분이 계시다면 물론 뭐 빨리 잘 되는 것도 좋은데 어느 정도 시간이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단편을 연습하면서 기본기부터 다져보시는 게 가장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이야기들은 이런 식으로 뭐 연쇄살인마와 뭐 편의점 알바생의 대결로 썼지만 또 이건 장르는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랑이 이루어지냐 마냐, 진급을 하냐 마냐, 결혼을 하냐 마냐 같은 식으로 이런 대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요. 5단계로. 그러니까 이 구조로 치면 뭐 이 구조를 쳐서 재미와 흥미를 끌 수 있는 구조만 알면 이야기를 쓰는 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웹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전부 다. 지금 쓴 것보다 분량은 몇 배는 길지만 그 에피소드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뭐 되게 비슷하거든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구조로 끝없이 에피소드가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장편이 길어지고 뭐 500편, 1000편, 2000편 하는 그런 히트작 소설이고 되게 긴 소설들은 이 뭐 발단이 뭐 10편, 20편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없이 기본적인 구조를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열심히만 이런 기본적인 방법을 알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글을 쓰시면 누구나 성공한 웹소설 작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길이 되게 멀고 힘듭니다. 진짜 힘든데 그렇다고 그 힘든 걸 넘어선 후에는 분명히 그에 못지않은 뭐 과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상도 충분히 따르는 게 지금의 웹소설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분도 작가가 꿈이라면 정말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물론 그게 언제 성공하고 언제 뭐 그렇게 막 수억 번 작가가 될 거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도전을 하지 않으면 0%고 도전하면 1%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1%만 돼도 확률이 절반이 됐다고 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제 강의가 여러분의 시작에 조금이라도 1%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